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 때까지 간 휴대용 개조 PS1을 가지고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휴대용 게임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개조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휴대용 플스1 같은 경우에는 이 PS1을 개조를 해서 내부에 내장을 시키게 되었고요. CD-ROM을 내장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PSIO라는 CD-ROM을 에뮬레이팅 할 수 있는 기기를 넣어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기 자체는 이 PS1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두께는 조금 두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컨트롤러라든지 배터리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의 경우 상하 길이는 약 17에서 18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두께는 얇은 부분은 2.5cm 그리고 두꺼운 부분은 3.6c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크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크기의 휴대용 게임기는 아니고요. 실제 플스1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기가 이상 작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다 보니까 무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무게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4g으로서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게임기를 들고 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각각의 파츠들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휴대용 게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액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정은 좀 큰 크기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5인치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레트로 게임이다 보니까 비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3 비율의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에뮬레이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16대9 비율의 액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4대3 비율 액정보다는 최근에 많이 발매가 되어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이드 비전의 이제 액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트로 게임기에 있어서는 4대3 비율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좀 더 작은 화면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컴파일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을 했을 때 글자가 좀 작게 보여서 플레이하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큰 크기 5인치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화면 부분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은 컨트롤러 부분을 볼까 합니다. 자, 컨트롤러는 아무래도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우에 각각의 이제 아이덴티티의 버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버튼을 사용하기보다는 듀얼쇼크에 사용된 버튼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스위치용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듀얼쇼크의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을 하게 되면 높이가 높아지고 크기도 커져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대용 게임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하에서 스위치용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컨트롤러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잡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트롤러의 아래쪽 부분에는 양쪽에 스피커가 존재하고 있고요.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부분에 측면을 보게 되면 이어폰 단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조절 노브가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특별하게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상단을 보게 되면 전원 스위치와 그리고 SD카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는데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PSIO의 SD카드를 이렇게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꺼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경우에는 USB-C 타입의 충전 포트가 있게 되고요. 현재 USB-C로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면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다른 게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트리거 버튼과 L1 버튼, R1 버튼인데요. 그냥 봤을 때는 단순한 4개의 버튼이지만 이 버튼들의 모양과 그리고 각각의 크기를 지정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타입 게임기를 제작을 할 때 후면 부분에 있는 버튼들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조작감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각 나란하게 버튼을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끝에 있는 버튼들은 누르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안쪽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손가락이 많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디자인이 결정이 되었고요. 크기 하나만으로도 조작감이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부분입니다. 이 L1, R1 버튼의 경우에는 측면에서 누르면 인식이 되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핑크색 케이스와 맞게끔 토끼기 모양 형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쪽에 있는 버튼 가운데에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 SD 카드는 PSIO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피코 메모리 카드를 위한 SD 카드가 되겠습니다. 플스1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게임을 하게 됐을 경우 세이브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피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테스트를 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은 어느 정도 살펴보았고 실제로 기동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게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PS1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가 부팅이 되면서 게임 CD를 읽어드리게 되겠지만 현재 내부에는 PSIO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PSIO가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이후에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 상단에 있는 SD카드에는 몇 개의 게임을 제가 이렇게 넣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에서 하고 싶은 게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로딩의 경우에는 SD카드로서 읽어드리게 되는데 PS1에서 순정 CD-ROM을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게임이 기동이 되죠. 휴대용 게임기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조작감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철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조작감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통신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게 되겠고요. 커맨드를 넣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대각선 입력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연속으로 입력하는 부분도 문제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콤보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끔 문제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애물게임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음악게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에뮬레이터에서 게임을 했을 때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면서 플레이할 때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실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종류의 음악 게임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플스1에서 정말 즐겁게 플레이를 했던 이 버스터 무브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버스터 무브 자체를 플레이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조해서 타이밍이 맞게끔 버튼이 눌러진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버튼이 눌러진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잘 눌러지고 있죠.
콤보도 문제없이 들어가고요. 아론 버튼도 한번 눌러볼까 합니다. 아론 버튼 누르면 필살기가 나가죠. 현재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PS1에서 RGB 출력을 HDMI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컴포지트를 사용을 해서 게임기 개조도 가능하겠지만 컴포지트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식의 RPG 게임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메뉴를 부른다든지 대화를 할 때 작은 글자가 좀 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RGB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케이스를 설명을 할 때 이 뒷부분의 메모리 카드, 즉 피코 메모리 카드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세이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순정 메모리 카드는 없고 피코 메모리 카드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슬롯 1을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세이브가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한 슬롯 교체도 가능하게 되는데 셀렉트 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전환이 됩니다. 현재 한 개의 세이브 파일이 있고 다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이 되었고요. 현재에는 두 개의 세이브 파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롯을 전환해 가면서 여러 종류의 플스 게임을 하더라도 세이브, 즉 메모리 카드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피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SD 카드만 뽑아서 또 하나의 피코 메모리 카드를 제작을 한 뒤에 데이터를 옮겨서 그대로 TV에서 게임을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오고 갈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이제 몇몇 다른 게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크 플스1을 가지고 제작을 했던 휴대용 플스1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플스1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잘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에뮬레이터 기기로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뮬레이터의 장점이 있고 실기의 장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실기로 제작을 했던 플스1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제 플스1을 가지고 휴대용 기기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스1, 플스2 모두 휴대용 기기로 제작을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기기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